우선 파워포인트의 간단한 메뉴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성들은 제가 실습 과정에서 메뉴나 기능을 설명할 때 주로 말하게 되는 순서이므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탭 메뉴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의 메뉴 중 가장 큰 구분이 되는 메뉴들입니다. 그리고 탭 메뉴들을 클릭할 때마다 바뀌게 되는 아래의 메뉴들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 리본 메뉴들이 속해 있는 그룹들이 보이는데요. 특정한 메뉴를 찾아갈 때 이 그룹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강의할 때 메뉴 위치가 헷갈리시면 탭 메뉴부터 차근차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같은 메뉴가 각자 다른 탭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홈 탭의 정렬 메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메뉴는 도형을 그렸을 때 나타나는 도형 서식 혹은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도 속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경로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홈 탭에서 이 메뉴를 찾아가는 방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탭 메뉴들 중에서 파워포인트 작업을 위해 가장 먼저 들어가는 탭은 디자인 탭입니다. 이 디자인 탭에는 파워포인트에 적용할 만한 템플릿들이 우선 보이는데요. 제 수업에서는 이 템플릿들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템플릿을 사용하면 물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작업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레이아웃이나 본문 글꼴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조금은 어렵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슬라이드에서 시작하는 편이 좀 더 스킬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디자인 탭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주로 이용합니다. 실무에서 작업을 할 때 최종 산출물의 크기나 비율을 미리 지정하고 슬라이드 크기에서 적용해 줍니다. 파워포인트 2013 이상 버전에서는 16:9 비율의 와이드 스크린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쇄가 필요하거나 카드 뉴스 등의 다른 비율의 이미지들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다른 옵션을 사용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하고 나면 보기 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기능을 켜는데요. 하나는 눈금자, 하나는 안내선입니다. 눈금자는 기본 세팅에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텍스트 편집에서 주로 쓰이니 넘어가고요. 안내선을 먼저 볼게요. 파워포인트에 삽입된 기본적인 안내선은 십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선의 역할은 쉽게 말씀드리면 개체들의 위치를 설정하는 데 쓰이는데요. 개체들의 위치, 특히 제목이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은 정보의 양에 상관없이 같은 위치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위치를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안내선이고요. 이 안내선이 적용된 자료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미리 작업된 자료들은 보기 탭에서 안내선에 체크를 하면 미리 그려놓은 안내선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파워포인트를 바탕으로 작업을 해야 할 때 이 안내선을 켜면 어디서부터 개체를 놓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쉬워지기도 합니다. 예시 자료는 제가 안내선을 바탕으로 만든 자료인데요. 여기에서는 슬라이드의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개체가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안내선으로 미리 표시해 놓고 개체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크기나 세팅 과정 말고도 파워포인트의 단축키에 대해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 흔히 파워포인트의 단축키라고 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긴 목록의 단축키를 책상 근처에 붙여놓고요. 공부하듯이 달달 외워야 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 방법으로는 저는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손으로 외우는 게 더 빨랐던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의 단축키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익힙니다. 파워포인트에 미리 지정되어 있는 단축키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Alt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파워포인트에 미리 지정되어 있는 단축키를 익혀봅시다. 이 단축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외워야 할 것들인데요. 정해져 있는 단축키의 경우 주로 컨트롤키와 쉬프트키를 이용합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도형을 그리기 위해 삽입 탭의 도형을 클릭하고
그릴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그립니다. 이 Shift 키는 개체를 이동할 때도 쓰이는데요. 개체를 수직이나 수평으로 움직일 때도 이 키를 누르고 이동을 시킵니다. 컨트롤 키의 경우 개체를 복사하거나 다른 키와 함께 눌러서 단축키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개체를 클릭 앤 드래그로 이동시키면 수직이나 수평의 방향을 고정시킨 채로 같은 개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흔히 배치표 등을 만들 때 많이 쓰이죠. 이렇게 만든 여러 개의 도형들을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화시켜서 일괄적으로 편집하고 컨트롤 쉬프트 G로 그룹 해제시키기도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위나 아래로 굴리면 슬라이드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은 슬라이드를 확대해서 작업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는 슬라이드를 축소해서 작업합니다. 이 외에도 원하는 메뉴를 직접 커스텀해서 단축키처럼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원하는 메뉴를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본 메뉴 위나 아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사용해서 메뉴를 추가할 수도 있고 메뉴 위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메뉴들을 직접 마우스로 클릭해서 사용하거나 Alt 키를 이용해서 바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설치 파일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컴퓨터의 파워포인트에 바로 설치해서 제가 작업하는 환경대로 바로 작업하고 싶을 때 쓰기도 합니다.